이것만 동일하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한 게 아니라 이 처분에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바퀴벌레. 이 바퀴벌레라는 사유요. 이 사실관계가 포함이 되어야만 동일성이 있는 거예요. 이 표현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어야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인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말을 처분의 동일성이라는 말로 착각하지 말라고요. 주상 일주만 일치하면 처분의 동일성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까지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된다고요. 판례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건 달달 외우셔야 돼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90%의 수험생이 똑같이 베꼈을 겁니다. 나만 좀 흔들흔들한다? 불리하겠죠. 정확하게 옮겨 쓰세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정확히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한다고요. 주상일주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과의 동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뜻은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 표현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바퀴벌레가 이유였으면 바퀴벌레로 얘기를 해야죠. 바퀴벌레의 앞다리가 나왔다는 이유로 음식점을 영업정지했는데 알고 보니 앞다리가 아니라 뒷다리였다.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는 겁니다. 오른쪽 더듬이가 아니라 왼쪽 더듬이였다.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청소 불량이었다. 환풍기 설치 미비였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해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지 않죠. 하지만 사회적 사실관계라는 말 때문에 바퀴벌레의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는 동일하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다르죠. 바퀴벌레 오른쪽 다리 입장에서는 자기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존심 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회적 사실관계요.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오른쪽 다리든지 왼쪽 다리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인 점에서 사회적 사실관계상 동일하다고요. 이게 요건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첨언을 하는 건데요. 처분 시에 존재하는 사유여야 돼요. 추가 변경된 처분 사유는 처분 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사유여야 합니다. 당연한데요. 위법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잖아요. 판례에 의하면. 처분시를 기준으로 내가 내린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하고 있는 행정청이 사유를 바꾸려는 거예요. 당시에 존재하던 사유여야 적법성의 근거로 쓰일 수가 있겠죠. 당연한 건데 이해를 말랑말랑하게 하면 이런 것들도 도대체 무슨 소릴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행정청의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당연한데요. 그 다음부터는 나갈 수도 없어요. 법원에 두 당사자 원고와 행정청이 가서 참견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심 사실 변론 종결시까지만 돼요. 그래서 상고심에서는 안 된다. 상고심은 대법원을 말하는 겁니다. 효과, 이게 잘 안 외워지는데요. 소송 계속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소취하 기회가 부여됩니다. 소송 계속이 유지된다는 얘기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잖아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니까 처분도 당연히 동일할 테고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의 청구도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포함관계가 그렇게 돼요. 소송물이 제일 넓고요. 그 소송물 아래, 소송물의 동일성이 가장 넓은 개념이고요. 아니죠. 당사자가 소의 대상으로 삼은 처분의 동일성보다 소송물의 동일성은 조금 더 엄격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처분을 대상으로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랑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건 소송물이 달라요. 소송물이 동일하려면 추가적 요건이 필요하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를 변경하면 소송물 변경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계속이 유지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소송물이 달라지면 소송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소송 자체가 다른 소송 계속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계속이 유지될 수가 없는데,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허용 요건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유지한다면 소송 계속은 유지된다라는 당연한 추론입니다. 소취하 기회를 부여를 해야죠. 왜냐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어쨌든 불리하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자료 찾고 했었던 게 아닌, 이 다리는 바퀴벌레 뒷다리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영험한 특수한 도라지 뿌리다 라고 막 이렇게 연구하고 막 학자들 불러다가 연구시키고 영역 주고 돈 쓰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바퀴벌레가 아니라 그 뭐 다른 앞다리가 아니라 더듬인데요. 그러면 그 뿌리가 더듬이보다 뒷다리랑 더 닮았던 경우라면 또 새로이 연구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상의 불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소취하를 해서 돈을 쓰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의, 허용 여부, 제한적 긍정서를 간다고 그랬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 판례에서 외워야 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어야만 된다고 했어요. 허용 요건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인데, 그것은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실을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에서 동일하면 인정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읽죠. 외우시라고요. 시적 요건은 처분 시에 존재했었던 사유예요. 그 효과는 소송 계속 유지와 소취하 기회 부여. 이거 효과는 잘 이렇게 추론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외우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두 문자를 만들거나 뭐 적절한 방법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 때는요, 이걸 아시는 게 유리해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긍정한 사례, 부정한 사례를 알고 그 결과에다 끼워 맞추는 거죠. 우리 교재 35번 테마의 말미에 보면 194페이지부터 여러 페이지 많은 판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런 예들에 익숙해지시라고 실어드린 거예요. 이 판례를 응용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관한 문제는 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판례랑 이 결론이 다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대량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판례랑 결론이 틀리게 되면 자꾸 이 논증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워낙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고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시간 내에 판례랑 다른 결론을 입증하고 논증한다는 것이 굉장히 훈련이 안 된 수험생으로서는 버거운 일입니다. 되도록이면 판례 결론을 많이 암기하시는 것이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관한 문제를 푸는 첩경이에요. 이런 사유들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긍정한 사례들을 잘 외워두세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례들은 나머지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준 농림지역의 행위 제한, 그린벨트에서 증축하려고 하는데 안 돼. 이유가 거기는 준 농림지역이고 거기는 행위를, 건축행위 같은 것을 제한하는 법규가 있어. 중대한 공익사항의 필요, 둘 다 자연보호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라고 본 거고요. 그 외에도 주로 이런 것들이 가장 주요하게 등장하는 것들이니까 판례를 한번, 내용 같은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판례만 쭉 훑어볼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2기 때일지 3기 때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례만 따로 공부할 텐데, 그러려고 각 테마의 맨 뒤에다 판례들을 모아놨잖아요. 그때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기와 이회는 나선형 상승 구조를 이룬다 라고 오늘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까지로 해서 소송 절차상의 제도들, 원고가 이용할 수 있는 각 제도들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주로 약술로 문제가 나올 테지만 특히
위법 판단 기준 시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그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 이것들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이 두 가지 테마는 다른 모든 케이스 문제와 결합해서 논점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이 판단을 딛고 다음번 판단을 할 때 흔들려요. 이거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암기를 하면 이해가 힘차게 진행됩니다. 이해를 세밀하게 하잖아요. 그럼 암기가 훨씬 더 편해져요. 다시 한번 절차상의 제도를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병, 참변, 정탐,증, 시절, 추까지 했잖아요. 각각의 우리는 심지어 목차도 알고 있습니다. 의, 요건, 절차, 효과 여기에 맞춰서 키워드들을 한번 써보세요. 그걸 할 수 있어야 완벽하게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행정증송법은 쉽다 그랬었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행정법을 공부하는 다른 시험 준비하는 사람만큼 아셔야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사법시험 폐지됐습니다. 그분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하셔서 적어도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에 한해서는 예전에 공부하던 시험이 대비했었던 공부가 무엇이었던지 상관없이 이 내용에 관해서만은 잘할 수 있잖아요. 내 나와바리에서는 내가 잘 싸울 수 있잖아요. 한번 암기와 이해를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방식으로 잘 한번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제 판결의 효력을 공부할 텐데요. 전체 목차를 먼저 알려드리려고요. 유력간, 유형과 확정 판결의 효력과 간접강제를 공부하게 돼요. 핵심은 효력입니다. 특히 형성력, 기판력, 기속력은 서로, 특히 기판력과 기속력은 처분사유 추가 변경, 위법 판단 기준시와 서로 엮여서 대단히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잘 훈련한 축구팀의 4백 수비 라인처럼 움직여요. 유형은 각하기각 인용, 일부 판결, 사정 판결 이런 것들이 있고, 형성력에서는 참가 제도를 아까 공부했었잖아요. 그것과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연상을 해보고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기판력은 어떤 곳에서 어떤 요건 하에서 발생하고 어떤 요건 하에서 작용을 하고 이런 일들을 서로 구별을 해볼 거고요. 거기과 관련해서 주체, 객체, 국면, 시간, 지금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기가 어려울 텐데 무효등 확인 소송에 취소 소송의 기판력이 미칠 것이냐, 국가배상 소송에는 미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기속력은요, 개념을 공부한 다음 기속력의 성질을 검토하고 역시 요건으로서 주, 객, 시 어떨 때 기속력이 발생하는지 어떤 경우에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지를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공부한 다음에 효과로서 복, 재결, 반복금지, 재처분 의무, 결과제거 의무 이런 겁니다. 하고 나면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반복금지 의무가 있는데 반복금지 의무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반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납세 처분을 취소 확정 판결 받았는데 또 납세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로서 절개, 재기 이런 내용들을 다뤄볼 겁니다. 판결의 효력이란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잠시 쉬셨다가 또다시 일망타진을 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잠깐 쪽잠 잔 다음에 또다시 범인들을 잡으러 뛰어나가 봅시다.